노건 C&I의 전직 대표 정모 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끼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모레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남해안을 제외한 경남과 전남, 경북의 남부 지역은 5에서 40mm가량입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5.9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시 5분입니다. KBS 야,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나른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쾌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2부에는 한 주간의 언론 보도를 분석하고 비평하는 시간 정상근 알파고의 와치독 시간이 있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짜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치독 이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무리수 보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것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짜장면 안 먹었다 이렇게 해명했다고요? 네, 뭐 이게 압수수색 도중에 배달 음식이 뭐 집으로 들어갔고 뭐 그게 짜장면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됐는데 뭐 일단 뭐 압수수색을 하는데 뭐 굳이 거기서 밥을 먹어야 하느냐 뭐 이런 거 나와서 먹고 돌아가면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식당에서? 그렇죠. 네. 뭐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사실 이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그게 평소에 시간이 이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밥을 안 먹고 끝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뭐 이렇게 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압수를 하다가 이제 뭐 중간중간 뭐 돌아가면서 밥을 먹거나 하는 마련인데 어쨌든 이게 그냥 거기 압수수색을 하는데 밥을 시켰다는 게 하나가 논란이 됐고 또 그게 짜장면이었다라는 점에서 뭐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모욕적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찰에서 해명한 바에 따르면 그 압수수색을 하던 도중에 이 조국 장관의 가족이 밥을 먹어야 하는데 그 수사팀도 같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을 시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식 구체적인 메뉴는 나온 게 아직 없는 거죠? 어쩜 거기까지 다뤄야 돼요? 그러니까요. 스테이크 시켰으면 문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네. 당시에 그 기자들 전문 용어로 흔히 말하는 뻗치기를 하고 있던 그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있다가 그 배달하시는 분께서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니까 거기에 우르르 몰려서 막 질문하고 이러한 그 사진이 많이 공개가 됐어요. 네, 맞아요. 네. 그건 참 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하고 또 그 사진 하나가 자체가 상당히 지금 현 상황을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이거 지금 정치자분들이 알파고는 좀 약간 오버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100대입니다. 네. 저한테 며칠 전에 KBS 개건에서 연락이 왔어요. 알파고 씨 우린 언론에 대해서 건너를 짜고 싶은데 와서 좀 약간 짜주세요. 이제 기자로서 충분히 이제 웃길 수도 왜냐면 한국 언론이 이제 너무 웃기니까 와서 좀 개건에서 이걸 다뤄주세요. 개그 콘서트에서? 예, 저 지금 대본 쓰고 있어요. 저만큼 내가 쓴 번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최근에 와서 이 한국 언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웃긴 장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개그맨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기네 직업이 빼앗길까 봐. 그런 상황에서 이 논란에 조선일보가 갑자기 또 뛰어들었습니다. 짜장면 가짜뉴스로 난리 법석친 여권 친문 이런 기사로 여권을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정상훈 기자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배달원이 배달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 현장에 있던 취재진에게 목격이 됐고 네. 그런데 이후에 이 조국 장관 지지자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들을 중심으로 검찰 관계자들이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으면서 조국 장관 가족에게 모욕을 줬다,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온라인 여론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말을 했다라면서 뭐 이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네. 정작 유언비어의 불씨를 제공한 언론이 또 그중에서도 앞장선 언론 중에 TV조선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네. 이 검찰 압수수색 팀이 짜장면을 시켰다, 이 허위 정보가 언론에서 나왔다고 하고 네. TV조선 메인 뉴스에서 다뤄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V조선 뉴스 9에서 예. 그 오후 2시 반 검찰 수사관들은 짜장면을 점심으로 시켜 먹었고 이 배달원은 9인분의 음식을 배달했다며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여성 한 명이 있다는 자택안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라고 네. 보도를 했다는데 네, TV조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럼 하나만 더.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짜장면을 시켜 먹은 적은 없는 게 팩트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가 왜 이렇게까지 나갔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이거 뭐 짜장면이 아니냐를 두고 좀 이렇게 얘기가 좀 오가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취재 대상으로 삼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어요. 이게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 배달하시는 분이 이제 그 아파트에서 나오셨을 때 예.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취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거기 계신 분들이 뭐 이른바 이제 사회부 말진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막내 기자들 분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분들이 뭐 조국 장관에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해왔던 분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경찰 출입하면서 뭐 사건 사고를 좀 맡아왔던 분인 텐데 네. 뭐 이분들이 가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이슈를 장악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데스크에선 지시하기를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를 들어와라라고 받았을 테고, 그러니까 나오시는 음식점 배달부분들 혹은 이제 조국 장관의 뭐 이웃들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했던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취재 행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신임 기자가 그런 것을 보도하고 보도국에 올릴 수도 있는데 보도국에 있는 사람들이 신임 기자가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것까지 보도해야 되나 해서. 왜냐면 저도 뭐 신입 기자였을 때 많은 거 썼는데 다 통과 안 됐거든요. 보도 안 된 거 많아요. 데스크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 예. 데스크는 여기서 지금 다들 쓸데없는 경쟁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 다 내면서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누구나 이기면 안 되는 경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굳이 필요한 거 뭘 먹고 있는지 뭐 사람 배고프면 뭔가 먹겠죠.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는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신경 쓰고 있는 거 죄의 기반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이고, 거기는 검찰은 뭘 먹어도 괜찮아요. 네. 스테이크 시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관련돼서 뭐 언론이라면 좀 어떤 게 쟁점이고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좀 큰 단락에서 좀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짜장면을 시켜 먹었네, 뭐 배달원 분이 언제 몇 시에 들어갔네,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얘기가 더 화제가 될 수밖에 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희화화하면서 이제 그 언론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거절하고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언론에서는 또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번에 또 전형적인 파파라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사진을 게재를 했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더 팩트라는 매체인데요. 지난 24일에 이 자택 나서는 조국 딸 조모 씨라는 보도를 통해서 이 조국 장관의 딸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 조국 장관 딸이 이제 모자를 쓴 채 사진을 찍혔는데 뭐 정면으로 보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뭐 측면으로 보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네. 좀 이게 좀 가까이서 뭐 얘기를 하고 찍은 게 아니라 좀 멀리서 카메라 줌을 당겨서 찍은 이제 전형적인 파파라치 컷이었던 거죠. 조국 장관의 가족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공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반인 얼굴 사진의 보도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죠. 뭐 사진기자협회 윤리 규정이 있는데 뭐 공적인 이익을 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뭐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취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한국기자협회도 마찬가지의 준칙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내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런 식의 파파라치 컷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특히 이 더 팩트라는 매체 그리고 디스패치라는 매체가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도 감시를 받지 말아야 하고 또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의 이제 뒤를 계속 밟으면서 뭐 집 앞에 잠복을 하면서 감시하고 이 사람들을 뭐 멀리서 그 눈치도 못 채게 사진을 찍고 좀 이렇게 하는 언론이 뭐 존재를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윤리 규정이 아니라 법으로도 좀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나. 근데 지금 이제 정치적인 주제이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언론이 오래전부터는 네. 방금처럼 언급된 언론들이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적인 것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린이가 안 되겠다고 하는데요. 파파라지라는 건 원래 이래요. 그래서 그냥 이번에 뭐 피해자는 조국 장관의 딸이지 네. 예전에도 그런 것도 많았죠. 다이애나 비가 이 파파라치 때문에 예. 그리고 죽었다는 말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막 이게 범죄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공적인 인물의 뭐 어떤 수상한 행적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들이 뭐 허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근데 조국 장관의 딸이 이제 공인은 아니고 또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범죄 현장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이거를 찍어서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그 있냐는 거죠. 솔직히 말하자면 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정유라 사건 때는 정유라 씨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잖아요. 네.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그때 언론이랑 직접 이렇게 대화를 했었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정유라 씨의 그렇게 좀 약간 신성이 많이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좀 네티즌들이 앞장서서 공개하려고 했는데 언론이 좀 더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네. 이번 사태에서 좀 약간 이제 제기되는 유혹들 중에 하나는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갖고 뭐 받았다고 주장되는 특혜들인데 그래서 인물로서 보면 좀 약간 기사 내용의 대상이긴 하지만 근데 이 정도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마지막 논란 하나 더 관련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검찰 정경심 소환 불응에 체포영장 최후 통첩, 이런 제목의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병원 진료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강제 수사,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내용이었고, 근데 검찰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소환 시도조차 없었다,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환을 안 했고 또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 체포영장 얘기가 나온 셈이잖아요. 보도를 통해서. 네, 예. 이게 좀 뭐 대표적인 이제 모욕 주기와 관련된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전형적인 또 검찰발 기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 한국일보가 예전부터 뭐 법조가 세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뭐 잘 아는 검사들이 뭐 내부적으로 뭐 취재원 승계가 잘 되고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냥 검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가 그냥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좀 이거 기본적인 좀 물음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잘 발부되는 것도 아니고 이 거주지가 명확한 데다가 또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통 내는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보도를 하려면은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아니면 검찰의 다른 관계자들까지 조사를 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시나 사례는 물어보시겠죠? 예. 예, 좋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모범으로 봐야 되는 나라들이 좀 약간 미국보다는 좀 더 북유럽이나 좀 약간 소유럽 나라를 봐야 되거든요. 유럽 쪽의 언론에 대한 가치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좀 약간 점수로 보면 뭐 언론의 공정성이라든가 등등등 그쪽이 더 높으니까 자 그쪽을 봤는데 잘못된 오보에 대한 내용의 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보 내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진짜로 그 개인의 해명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개인적으로 뭔가 침해됐다. 네. 그 사람이 너무나 큰 피해를 봤다. 그때 기자가 사직을 할 정도예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면 보도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좀 약간 델 시피겔 아시죠? 그 슈피겔? 그 독일 거. 거기서 이제 좀 약간 상도 받았던 나름 좀 약간 언론계에서 인정을 받았던 클라스 렐로티소라는 기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작년에 또 무슨 뭐 지재를 하다가 잘못 쓰신 거 있대요. 그분도 이제 의도적으로 아니고 본인도 모르게 그 악의적인 마음으로 안 했었는데 이제 그 나왔거든요. 지재를 잘못했다, 오버이다. 그분 사직했어요. 거기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도 한 5년 전에 또 무슨 공격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다시 이거 오버를 했는데 노르웨이 언론이 그 이제 예전에 그 기사가 나왔던 링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원래 삭제 페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오고 그
사제문을 그 페이지에다가 실어준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요. 그 사제문이. 우리는 바로 잡습니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저 구석에 조그맣게만 겨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주로 뭐 어디 심지어 이제 부고란 옆에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에 숨겨놓기도 하고 그렇죠. 청취자 9655님, 알파고 기자가 말한 그 코너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언론이 개그맨보다 웃기는 코미디 왕국입니다. 씁쓸합니다. 9166님, 압수수색한 사람들의 점심 메뉴까지 알아야 하는 세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국 이슈가 참 지겹습니다. 한국에 살기 싫어질 지경입니다. 라는 의견도 싫어하지 보내주셨습니다.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한국 진짜 좋은 나라예요. 자,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씨 외신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미디어 비평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을 하는 TBS 교통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타 방송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거죠? 네, 25일자 보도였는데 뭐 매년 300억 세금 지원 받으며 이 좌파 철밥통된 교통방송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TBS의 방송 진행자인 뭐 김어준, 뭐 김규리 씨,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주진우 기자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뭐 조선일보는 뭐 김규리 씨에 대해서 뭐 예전에 이제 광우병 소고기니까 2008년 10년도 넘은 일이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좌파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좌편향은 뭐 지난해 10월 이 KBS 출신의 이강태 PD가 뭐 대표를 맡으면서 더 신비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TBS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뭐 예전에도 그러니까 지난 2월에도 뭐 같은 비슷한 기사를 실었는데 그때는 이제 TBS뿐만 아니라 뭐 지상파 방송의 패널도 좀 문제가 있다. 좀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서울대 그 연구소의 연구를 인용해서 쓴 보도였는데, 저희 와치독에서도 한번 다뤘었죠. 네,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조선일보가 이 서울대 연구를 발제를 했던 그런 내용이어서 또 논란이 됐고, 그래서 대체 뭐 좌파의 기준은 뭐냐, 또 공정성의 기준은 뭐냐, 좀 이런 의문들을 좀 많이 나왔던 보도이기도 했습니다. 좌파의 기준을 다루는 것보다는 지금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코너가 김어준 선배가 하는, 김어준 씨가 하는 이제 아침 뉴스 공장인데, 뉴스공장. 이제 뉴스공장은 딱 누구 봐도 이렇게 보도국의 자리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논설적인 그러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어준 씨의 예전에 쓰던 파파이지도 봤던 사람이고 좀 아는데요. 내용이 좀 달라요. 그분이 진짜 그 TBS에서 방송한다고 해서 자기 안에서 최대한 자기네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봐도 이 시간대는 김어준 씨라는 사람의 생각이 나올 거다. 예를 들면 보도국 시간이고 예를 들면 KBS의 그 7시, 8시 뉴스가 있잖아요. 그 시간 타임에는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 변파적인 거 있으면 그건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뉴스와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논설의 시간이니까 그건 좀 약간 어느 정도 봐줘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TBS는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 세금으로 운영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좀 약간 비판할 만한, 이 정도로 강력하게 감시할 만한 여지가 있다가 봐요. 여기에 대해서 정상훈 기자는? 글쎄요, 그 사실 뭐 TBS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좀 그렇긴 한데, 근데 모든 언론에는 이제 세금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광고도 많이 하고 뭐 정부에서 뭐 이런 것들이 또 주요 수입원이 또 되기도 하니까 뭐 그런 점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우리 알파고가 얘기했듯이 아마 뭐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시간에 김어준의 성격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아마 판단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테고, 근데 다만 이것이 뭐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냐라는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이 방송에서 청취할 수가 있는가? 뭐 이 부분이 좀 가장 공정성이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글쎄 뭐 TBS라는 프로그램에서 뭐 나름 그쪽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나오는 시간이 있고, 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나오는 시간들도 있고, 뭐 이거를 분배를 해서 좀 배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이렇게 좌파 방송 이렇게 칭할 정도의 이 불공정함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 지금 넘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 TBS의 이강택 사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물들을 국감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어떻게 돼가는 중인지요?
뭐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강택 사장뿐만 아니라 뭐 김어준, 뭐 김용민, 주진우 같은 각 라디오 진행자, 뭐 손석희 JTBC 사장 뭐 등을 증인 신청했다고 하는데 네. 뭐 안 받아들여질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강택 사장에 대해서는 뭐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바꿀 때 특히 힐러리 클린턴, 트럼프. 아니 클린턴의 남편이 뭐 누구였죠? 빌 클린턴? 빌 클린턴 이후에 이제 부시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때는 키보드에서 클린턴의 C자를 뺄 정도로 그렇게 거기서도 서로 좌파 우파 갈등이 심한데도 서양에서는 이렇게 공중파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공중파 방송국들이 진짜 그 공정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그 주점을 둬요. 예를 들면 BBC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을걸요? 네.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는 뭐 노동당이라든가 아니면 보수당이라든가 갈 길이 너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약간 물론 조선일보가 하는 문제 제기는 너무너무 과잉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하긴 하지만 동시에 TBS는 좀 약간 다시 좀 약간 재검토하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알파고 기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 BBC 정도의 좀 수준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훈 기자는. 근데 BBC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기준에서 BBC 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를 들면 김어준 선배의 시간이 있다면 뭐 이제 변희재 씨의 시간도 하나 따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랄까요? 하여튼 가짜 뉴스로 시간을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뭐 변희 씨 가짜 뉴스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좀 뭐랄까요? 하여튼 뭐 TBS라는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나라는 심의기구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뭐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경고 조치를 하기도 하고 좀 그런 일들이 좀 반복돼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방송의 내용이 너무나 지나치게 또 편파적이다라는 점에서 뭐 지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그 좌파적인 양성 때문, 좌파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도매금 치워서 넘겨버리는 건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서 한 질문으로 각기 30초씩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보기에 편향성이라는 측면과 팩트체크라는 측면을 나누는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선배님부터 시작하죠. 일단 좀 뭐랄까 하여튼 공정성이라는 것을 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뭐 그러니까 뭐 언론은 이제 모든 거에 대해서 편이 없고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기자 개인을 봐도 좀 그게 불가능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러니까 뭐 공정성을 같이 놓고 해서 뭐 그냥 뭐 자유한국당 반, 뭐 민주당 반 이렇게 딱 반반씩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정성은 아니고, 왜냐면은 뭐 세상에는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알파고 기자. 저도 선배님은 똑같이 생각해요. 좀 약간 태도로 우리는 그 방송을 했을 때 진짜 진보하고 보수 시민이 들었을 때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르게 감정을 갖고 진짜 둘 다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중립적인 공정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간 미디어 비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전 미디어오늘 기자, 자만 아메리카의 알파고 신하 씨, 외신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입시 의혹에 따른 입시 불공정성